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혜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 좀 특이해요. 여태까지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배경이었다면 이번에는 군대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어요? 네, 바빴습니다. 오늘 윤혜인 아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만신할머니 이야기인데 어떻게 또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어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군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 예. 저는 솔직히 군대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머니 손자 이야기고요. 아, 근데 손자는 정말 군대를 가기 싫어했답니다. 네. 게다가 사유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충분히 어필을 하면 빠질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군대를 끌려가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군대가 귀신이 많아서 가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답니다. 그냥 가기가 싫었대요. 아, 그치.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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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충분히 면접받을 수 있었는데 일단 할머니가 부양받을 만큼의 어려운 사정이 아니기도 했고 그게 결정적이었고 게다가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피우셨대요. 꼭 가라고. 꼭 가야 된다고 너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03년도 여름에 끝무렵에 손자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대요. 아, 나는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받을 거야. 하면서 부풀어 있었는데 할머니가 설득을 하셨답니다. 앉혀놓고. 네가 아무리 별나도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이렇게 비바람을 피하고 있을 거냐고. 네. 언제고 스스로 일어서야 될 건데 어쩌자고 자꾸 할머니한테 기대려고 하냐고요. 별난 놈이.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기지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할머니야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산다고 쳐도 니는 그래도 사람처럼 살아야 안 되겠냐.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라고. 네가 군대에 가서 평생에 의지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잘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인연이라는 게 힘들게 이어지는 것도 인연이고 그냥 길 가는 사람하고 옷깃만 스쳐도 그게 인연이라 안 하더냐. 언제까지 사람들 피하면서 살라고 그러냐고. 할머니는 네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손자는 할머니한테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든 적이 없는데 군대 문제만큼 대들었대요. 아니, 할매도 다 알다시피 내 군대 가고 미친 귀신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우열라고 할머니 군대를 보낸다 카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대들었대요. 그 할머니가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네가 지금 군대 안 가면은 귀신한테 해코지 안 당한다는 보장 있나? 똑같다. 여나 거나 귀신 있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거기는 눈깔이 뒤집어진 놈들은 없다 아이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 눈깔 뒤집어진 놈 없으니까. 그렇게 자대를 배치를 받았대요. 군대가 훈련소 다 마치고. 네. 별일 없이 상병 때까지 잘 먹고 잘 지냈대요. 크게 문제 없이. 물론 귀신을 보기는 했는데 그다지 악한 귀신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귀신들만 봤고 그리고 부대에 할머니를 건너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간부 중에 알게 모르게 배려를 많이 받았대요. 네. 상병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군생활을 했는데 그. 근무를 서더라도 그냥 주변에 떠도는 그런 귀신들만 보고 막 엄청난 노선을 가진 그런 귀신들은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상병이 됐고 할머니 말씀처럼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자기는 근처에 친구들도 많이 없고 했는데 그렇게 남자들만 모여있는 데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선후임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 손자는 진짜 상병 때까지 너무 군생활이 행복했대요.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근무도 서가지고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고민을 했대요. 아, 내가 지금 말뚝을 박을까? 나 군대 체질인가? 이걸 고민을 했대요. 네. 아, 내가 말뚝을 박아야겠다. 말뚝 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이 생겼대요. 결국은 군대 생활은 나랑 안 맞는구나 하는 게 하루는 축의 진지 보수 공사를 마치고 들어오던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평소하고 다름없이 내무신문을 딱 열었는데
신병이 와 있더래요. 신병 와 있으니까 모두들 야 신병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직구준 장난칠 생각에 다들 부풀어 있는데 손자는 딱 보자마자 뭐 이상한 걸 알았대요. 얘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를. 예. 깡마른 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동자, 과도하게 굳은 몸, 이걸 보는 순간 단번에 딱 알았대요. 이게 단순히 긴장해가지고 그런 거나 아니면 낯을 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평상시 귀신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날이 서 있는 거랑 안 거예요. 오. 신경이 그래 날카로운 걸. 예. 손자는 보자마자. 다르다는 걸 표현하자면 뭔가 애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불안해 보이는 돌비 신병을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보통 인간 아니구나. 그래도 군대는 군대고 어김없이 보고조서로 막 시작해갖고 막 선임들이 막 짓궂은 장난하고 다 지나가고 저녁이 돼가지고 손자가 선임한테 아 잠시 신병하고 흡연 다녀와도 되겠냐 하니까 뭐 선임들이 그래 갔다 온나 해가지고 돌비 신병한테 야 돌비야 잠깐만 보자 하고 데리고 나갔대요. 흡연 한장에서 흡연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돌비 신병은 그 흡연장에 와서도 시선을 고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막 불안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해갖고 적할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군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걔 군생활이 눈에 보이잖아. 그렇게 행동하면 뻔히 고문관으로 찍힐 거. 그걸 한마디 했대요. 어이 돌비 너는 선임 눈앞에다 두고 어디를 그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냐고. 그렇게 집중 못하고 이리저리 눈 돌리면은 찍혀갖고 네 군생활 내내 꼬인다. 정신 챙기라. 남들이 보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 딱 고문관 같은 행동이라고. 고문관 왔다고 소문내고 싶냐고. 지금처럼 그렇게 얼 빼고 있으면 고문관 소리 듣는 거라고. 너한테는 진짜 당장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다.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있지도 않는 거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나. 그러니까 신병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잘 지내라 하고 이제 그 시간은 흘렀대요. 그러니까 신병이 이제 일병이 될 때까지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자다가 막 고함 치는 거는 다반사고 막 목류병 환자처럼 막 있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참 손이 많이 갔대요. 그때마다 손자가 그걸 커버 친 거예요. 네. 아이가 좀 힘들어서 그런다. 선임들한테 이렇게 막 방패막이가 돼준 거예요. 걔 입장을 아니까. 다들 군생활 힘들게 하는 처지니까 아휴,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사람 하나 도와주는 셈 치고 다들 그냥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줬대요. 그런 짓을 해도. 근데 근무서다 말고 혼자 멍하니 있다가 중얼중얼대고 혼자 막 화도 내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고참들한테 막 이제 닦이는 거예요. 네. 혼돈하고. 근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들 돌비랑 근무 쓰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쟤랑 근무 쓰기 싫은데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간부들은 다 부적응 때문이다 이렇게 딱 자르고 그렇게 이제 쉬쉬하는 분위기고 결국은 손자가 고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뭐가 이상하냐고. 멀쩡한 애를 그렇게 바보 만들면 되냐고. 앞으로는 제가 같이 근무 나가서 근무를 서겠다. 불안해하니까 저랑 같이 그냥 매칭해서 근무 투입시킵시오. 제가 같이 근무 설 테니까. 그래서 돌비랑 같이 첫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예요. 밤에. 손자는 그냥 그날 보름달이 떠 있는 밤이라서 초소 창밖으로 그 달을 보면서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냥 문득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비가 질문을 하더래요. 평소에 말도 없는 놈인데 저 김상병님 그러니까 왜? 저도 김상병님처럼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고 저는 아직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다고. 대화하면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저게 사람인 건지 귀신인지 이렇게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 꼭 비웃는 것처럼 들린다. 그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속으로는 손자는 야 이 새끼 이거 봐라 이거 느낌이 딱 이거 정신분열증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이 딱. 그래가지고 아 이거 봐라 이 새끼 연기하는 건가? 처음에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김상병님은 진짜 저한테 언제나 제가 걱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김상병님 옆에 있는 게 너무 좋대.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이상한 데로 흐르는 거예요. 형자가 아 이 새끼 이거 뭐지?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막 김상병님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군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손자가 딱 끊었대요.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 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좀 봤는데 너같이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눈자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짐작하고 그래 도와준 거지. 내가 왜 힘든지 니한테 내가 물어본 적 있나? 없다 아이가. 니도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기 힘든 거 알고 그래서 그냥 도와주기만 한 거라고. 네가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니도 군생활 적응만큼 했으니까 적당히 하고 군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나도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 뭐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네. 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냥 다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우리 할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남들하고 달라도 다른 데로 살면 그뿐이라고. 힘들어하면 할수록 온갖 더러운 게 다 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마음 굳건하게 먹고 네 자신만 안 잃어버리면 귀신도 함부로 못한다고. 네. 심지가 곱고 자기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귀신하고 상극이라서 귀신도 너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자꾸. 네 힘든 거 다 아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하나 반응하고 겁내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좋은 기회잖아.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운도 좀 같이 받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군생활 하면서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아이고, 좋은 말이네. 네, 그러니까 내 말 세게 들으라고. 일장연설 늘어났는데 돌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김상민이 저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아직 너무 무섭다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는 너무 힘들다고.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보이고 놀래키고 막 저 갖고 노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또 한마디 더 해줬대요. 돌비야, 내가 보니까 니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꼭 호들갑을 떨더라. 그게 문제다. 네가 혼자 놀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뭐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고. 귀신이 옆에 있지도 않는데 호들갑 떨면서 막 놀랄 때마다 내가 네 진짜 힘든 건 알겠는데 괜히 그렇게 하나하나 반응하니까 저 멀리 있던 귀신도 네가 그럴 때마다 네 괴롭히려고 오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지 고참들도 이해할 거 아니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계속 그따위로 행동하면 고참들이 어지간히도 네 좋아하겠다. 정신병자로 안 보면 다행이지. 하나하나 반응해주면 그게 재밌어서 더 괴롭히는 거라고. 대실 수면 무시하라고. 그게 힘든 거는 아는데 그럴수록 모르는 척 하라고. 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근무가 끝났대요. 고참들은 하나둘씩 이제 손자한테 물어보더래요. 와가지고 야 어제 저 엄마 이상한 짓 안 하더나? 물어보면 손자가 막 얘기했대요. 아니 무슨 이상한 짓 말입니까? 멀쩡하게 근무 잘 쓰더만. 다들 피곤해갖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헛소리 듣고. 근무 잘 쓰던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결국 손자는 돌비 일병을 전담 마크가 된 거예요. 예. 맨투맨으로. 희한하게도 다른 고참들하고 있을 때는 꼭 나사 빠진 것처럼 행동해 애가. 근데 손자하고만 있으면 멀쩡해지니까 고참들이 아예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손자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야 이리 와봐라 돌비 이상하다 그러면 와가지고 봐주고 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괜찮아지더니 고참들하고도 어느 정도 어울리더래요. 후임들하고도. 근데 유독 근무만큼은 김상병님 아니면 안 나간다고 막 때려 쓰는 거예요. 주임원사든 막 중대장이든 예.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근무만큼은 손자와 같이 서게 됐는데 둘이서 계속 근무를 같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친해지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하나 둘씩. 네. 제가 왜 김상병님하고 같이 근무 나오는 줄 아시냐고. 왜? 물어보니까 김상병님 귀신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어보더래요. 대놓고. 그래가지고 손자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왜? 그러니까 처음 초소 근무 썼을 때 귀신 보는 거 하는 투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귀신 많이 보셔가지고 무뎌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손자가 귀신 많이 보긴 했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언제부터인가 뭐 귀신이 안 무섭기도 하고 할머니가 군대 오기 전에 뭐 이래저래 뭘 많이 해두셔가지고 웬만한 귀신 아니면 안 보인다. 뭐 군대 와서 귀신 본 거 몇 번 있긴 한데 내가 뭐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놀랄 정도로 본 귀신은 없다. 그래서 그냥 무시했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김상병님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기 철조망밖에 나무 보이시냐고. 뭐 손자가 보니까 철조망밖에 나무가 있더래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웬 남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나무 뒤에는 웬 애 하나가 초소를 빤히 쳐다본다고. 근데 김상병님하고 근무 서기 전에는 저기 있는 저 두 귀신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초소 창문에 얼굴 붙이고 막 손톱으로 창문 막 긁기도 하고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막 했는데 김상병님하고 근무만 쓰는 날부터는 뭐가 무서운지 맨날 나무 밑에 막 숨는데요. 예. 나무 뒤에 숨고 나무 밑에 숨고 걸릴까봐. 저거 안 보이시냐고. 손자가 막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손자.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일 귀신이면 진짜 뭐 힘센 귀신이거나 그런 귀신인데 아닌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귀신 주제에 뭐 별거 있겠나,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자놈 때문인지 뭐 어쨌든지 그 후에 돌빌병 그런 데로 군생활을 잘 했대요. 네. 그러다가 일이 딱 터진 거예요. 토요일 밤에 손자 연등 마치고 꿀잠을 자고 있었대요. 생활관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실 근무자가 막 뛰어오더래요. 새벽에 하더니 막 손자를 깨우더래요. 김상명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대. 아 왜? 그러니까 돌빌병 이상하답니다 하는 소리에 눈을 딱 뜨고 사무실로 갔는데 당직사관이 뭐 묻도 따지지도 않고 차에 타라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차에 탔는데 그날 밤 같이 근무 나갔던 고참 머리 깨져 있고 돌비가 막 웃으면서 자기 몸을 막 벅벅 긁더래요. 오호. 막 미친 듯이 긁더래요. 피가 나는데. 그러니까 의무실로 빨리 이동했는데 응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제 제정신이 아닌 돌비는 일단 냅두고 고참한테 무슨 일이냐 물어봤대요. 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고참이 이제 돌빌병이랑 근무를 서는 도중에 갑자기 돌빌병이 총을 들더니만 개머리판으로 자기 머리를 찍었다는 거야. 빡 하고. 예. 그 위에는 뭐가 기분이 좋은지 막 계속 실실 쪼개더래. 그리고는 뭐 자기 몸을 막 긁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고참은. 그렇죠. 그 막 전화도 못 하겠더래. 앞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도망쳐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초소에 가가지고 야 돌비 이상하다. 빨리 사무실 연락해라 해가지고 그제서야 당직사관이 올라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애 상태가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주의무로 찍혀있는데 뭐 근무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 다 듣고 나서 손자는 알겠다 하고는 돌빌병한테 갔대요. 그 돌빌병한테 가가지고 막 피가 나고 있는데 자기 목을 막 긁더래요. 딴 데도 아니고 목을 막 엄청 긁더래요. 막 뭐가 그렇게 가려운지 목을 막 벅벅벅 긁는데 손자가 돌비 막 흔들면서 야 정신 차리라 이러면 소리를 빽 질렀는데 돌비가 목을 막 긁으면 혼잣말을 막 하더래요. 막 욕을 하면서 에이씨 XX 뭣도 아닌 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네. 아씨 거의 다 됐는데 네 새끼 때문에 이 난리 피웠네. 아이씨 막 욕을 막 하더래요. 어머. 아 얘는 더러운 새끼라 죽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뒤지기 싫으면 떨어져 있으라고. 괜한 짓 하지 말고 뭐 이 얘기를 하더래요. 막 너무 막 벅벅 긁으면서 그 손자가 화가 나잖아요. 그 꼴을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거 바로 받아쳤대요. 이게 미쳤나 손님한테 반말하는 찌찌개 쌓고 뭐 니 따라온나 얘기하고는 걔를 끌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의무실 밖으로. 그 당직사관은 고참한테 가갖고 사고경에서 막 작성한다고 막 정신없으니까 돌비를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했대. 야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누군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딱 보니까 돌비는 아닌 것 같고 돌비 몸에 뭐 시인 누구 같은데 왜 그러냐고. 아까 내한테 뭐라 했냐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뭐 다치기 싫으면 상관하지 말라고. 뭐 GX를 하고 있네. 귀신 주제에 뭐 대단하다고 발광이냐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예. 이 미친 귀신아 막 하고 막 욕을 막 퍼붓대요. 니는 내를 어떻게 못한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못하지만 너도 나 어떻게 못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근데 빨리 안 나오면 내일 아침에 내가 할머니한테 당장 전화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불러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할머니 오면 네가 그때도 이렇게 난리 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막 이렇게 퍼부어대니까 귀신이 막 피식피식 쪼개더래요. 예. 뭐 네가 할머니 오면 뭐 별거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돌비가 니 진짜 이따위로 하면 내가 진짜 묶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묶어놓는데 의자에다가 막 이게 뭐라 한 거예요. 그래도 발광을 하더니 목 막 긁으면서 막 목을 막 긁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손자 눈에 보인 거예요. 네. 목을 막 긁으면서 딱 보는데 돌비 일병 목에 한 7살, 8살?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 손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손이 보이는데 그 목을 쥐었다가 풀었다가 쥐었다가 풀었다가 막 계속 하더래요. 오. 막 그때마다 애를 막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긁고 막 무슨 알레르기 환자 마냥 막 긁고 있고 손자가 하도 화가 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그 손을 확 부리치고는 잡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손을 잡고 확 잡아 뜯었대요. 그냥 뜯었는데 뭐 이상하게 딱 잡혀가 뜯겨지더래요. 그 손이 확 하고 부리쳐지더래요. 확 부리치고 나서 보니까 그 돌빌병 뒤에 여자애 하나, 중년 남자 하나, 그리고 할머니 하나가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예. 3명이 딱 서 있으면서 막 피식피식 막 웃고 있더래요. 손자가 이건 진짜 큰일이다. 내 눈에 보일 정도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살살 달랬대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 겁이 난 거예요. 손자도. 할머니 옆에 없는데 그래갖고 죄송하다. 내가 뭣도 모르고 했는데 오늘 좀 물러가 주시면 안 되겠냐. 돌비가 많이 놀래갖고 계속 이러시면은 더 힘들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쓱 사라지더래요. 오, 예. 그리고 이제 돌비는 쓱 쓰러지더래요. 스르륵 하고.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쉬는 날이니까 돌비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야 돌비야,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냐? 그러니까 기억 못하지. 기억이 통째로 날아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내가 어제 보니까 네 뒤에 귀신 3명이나 따라 붙어 있더라. 무슨 귀신인 줄 아냐? 그러니까 예, 알기는 압니다. 근데 군대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는데 따라왔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주신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조심은 했는데 어제 그게 터진 것 같다고. 김삼번 진짜 너무 힘듭니다. 내가 걔네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 겁니다. 막 하는 거야. 돌비가. 그럼 야,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내가 뭐 무당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이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내 눈에 보일 정도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없어진 것 같으니까 네 주변에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있어보자 하고 근무를 안 내보내고 손자가 따라다닌 거야. 예. 24시간 절절절 따라다닌 거야. 무슨 일 있나 없나.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대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돌비가 저 김삼명님 그런가 왜 그러니까 저 내일 저랑 같이 누구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 같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 김상배님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배님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내일 같이 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손자가 그래 뭐 알았다 뭐 어머니 만나가지고 인사나 드리고 오지 하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주말이니까 면회를 오셨나봐요.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래가지고 면회실에 가 있는데 50대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인사시키더래요. 내가 말씀드린 김상병님이라고. 손자가 그 어머니를 싹 보니까 전에 봤던 돌비 뒤에 있던 할머니가 옆에 서 있더래요. 네. 어머니 옆에. 그래갖고 처음에는 손자 저거 내가 잘못 봤나? 귀신이 아니라 신이었나? 막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네. 저 신인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 어머니가 처음엔 돌비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빤히 쳐다보더니 그래 네가 김상병이가 고맙대. 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래도 정신 부여잡고 군생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진짜 고맙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 갖고 손자가 물어봤대요. 혹시 어머니 그 무당이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어머니가 난 무당 아닌데 얘기를 하더라고. 갖고 이상한데?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전에 그때 일이 있었을 때 돌비 뒤에 있던 할머니가 어머니 옆에 따라 붙어 있다 지금. 저는 그래가지고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손자 손을 잡더래요. 손자 손을 잡더니 김상병아 네 그러니까 내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러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네가 봤던 거는 우리 집안에 계속 따라다니는 귀신인데 그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근데 네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 인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손자가 아드님이랑 같이 군생활 하니까 인연인 걸 알겠는데 저는 뭐 테마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맞지.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것 뿐이다. 특이 체질일 뿐이지 무당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걸 보고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뭐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가 우리 할매가 이런 거 진짜 싫어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머니가 제가 뭐 군대에서 이런 일 겪었다 그러면 또 걱정하실 거 뻔히 아는데 뭐 그래도 돌비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고 어머니를 돌려보냈대요. 네. 어머니 돌려보내고 좋아가지고 고민 막 하다가 저녁에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몸 목소리를 할매 그러니까 할매 무슨 딱 들으니까 알잖아. 할매가 와 뭔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니 내 할매 그게 아니라 내 뭐 잘 지내나 막 이렇게 처음에 쓸데없는 소리 막 늘어났대요. 할머니가 딱 끊으시더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전화한 거 아이가. 할매가 니 뭐 1, 2년 본 것도 아니고 니 지금까지 키웠는데 니 이상한 것쯤이야 멀리서 떨어져서도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빨리 얘기해라 해가지고 할매 그게 내가 후임 중에 돌비라는 애가 있는데 네. 얘가 좀 그런 체질인가 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뭐 할머니가 한번 따라다니신다 그러는데 뭐 집안에 옛날부터 따라다니던 뭐 귀신이라 카더라. 할머니가 그래 얘기를 듣더니 그래 뭐 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노 하니까 몰라 내가 그때 손 한번 떼어내주고 뭐라 막 욕 한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잠깐 안 보이긴 하는데 언제 또 그럴지 몰라가지고 내 걱정이 돼서 따라다닌다 아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한테 해꾸지는 안 하더나. 그러니까 몰라 내한테 해꾸지는 안 하더라. 뭐 막 말로는 협박하는데 아직까지 꿈에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알았다. 내가 그러면 조만간에 면회 한번 갔구마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면회를 오셨대요. 한 2주 있다가 면회 와가지고 돌비를 데리고 이제 싹 갔는데 할머니가 돌비를 싹 보더니만 아이고 힘들게 살았네 아가. 절에 망가져가 있는데 너네 부모님은 걱정이 너무 많으시겠다. 니 뭐 사정은 아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옛날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귀신 조심해라 누구 따라다닌다 이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언제 너네 둘이 휴가 맞춰갖고 나오니라 너네 부모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걔한테도 내가 뭐 얘기 듣고 일단은 부적 몇 장 준비해 왔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부터 부적 써왔다 이거 들고 있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기다 하고 부적을 지어주셨대요. 그 돌비한테. 그리고는 한 2달 있다가 휴가를 맞춰서 나온 거예요. 네. 할머니 먼저 만나 뵙고 할머니가 그럼 가자 어머니한테 하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를 가자마자 처음 느낀 게 할머니가 집이 2채가 있었던 게 분명하더래요. 보니까 오, 예. 왼쪽 오른쪽 2채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오른쪽 집은 허물어졌더래요. 왼쪽 집은 그런 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모양이 그러니까 고택이었는데 똑같은 집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한쪽만 없어진 거예요. 집이. 그래서 보고 이상한데 왜 대문이 2개지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문이 있으면 안에 담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집이 2채니까. 그런데 안쪽에 마당을 보니까 마당은 뻥 뚫려 있는데 집은 2채고 대문도 2개인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보기에. 그래갖고 뭔가 이상한데 근데 또 왼쪽은 되게 기운이 멀쩡한데 오른쪽은 기운이 안 좋더래요. 뭔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병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김상병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직접 오실 줄은 몰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뭐 어떻게 그렇게 뭐 손자가 인연이 돼가지고 뭐 아드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왔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옆에 오른쪽에 원래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이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냥 오른쪽에 똑같은 집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시더래요. 사실은 이 집이랑 저 오른쪽에 있는 집이랑 똑같은 집이 있었다.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긴 쌍둥이 집이 있었는데 2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그것 때문에 그쪽 집을 작은 집에다 줬다는 거예요. 네. 작은 집에 줬는데 고택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벌레도 좀 먹고 막 이러니까 습기도 뭐 관리해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작은 집에서 그 집을 허무른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절대 허물면 안 된다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허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할머니 귀신이 자기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다가 아들한테까지 쫓아가기 시작한 거고. 네네. 그 할머니가 아 그러셨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집은 되게 기운이 좋은데 저 반대 집은 기운이 너무 안 좋다. 저 오른쪽의 집은. 원래 저 집에 사람이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아버지가 계실 때도 저 오른쪽 집은 사람은 살지는 않았는데 10년에 한 번씩 아버지가 그 집에다 뭘 집어 넣으시더래요. 자꾸. 예. 그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말씀만 하시고 뭘 자꾸 집어넣더래요. 그 상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를 하신 거예요. 알려주신다 했는데 갑자기 예. 급사를 하신 거예요. 급사를 하시고 나서 재산 분할 때문에 그쪽 집이 작은 집으로 넘겨주면서 작은 집에서 집을 허물라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려고 막 끄집어내니까 그 안에서 그 뭐 돌 조각 있잖아요. 아기 형상으로 된 뭐 돌 조각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집에서 20-30개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뭐고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막 다 갖다 버리고 집을 허물었대요. 허물고 나서 그 작은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안쪽에 싹 다 망했대요. 그냥 작은 집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이 팔리지도 못하고 그냥 허물은 채로 그냥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공간만.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아 이게 뭐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내가 뭐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왼쪽 집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문제를 알아봅시다 하고 밤에 가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봤던 목 조르고 있던 애가 먼저 보이더래요. 오. 애가. 네네. 그래서 그 애한테 니 누군데 이 집에 자꾸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노 물어보니까 그 애가 엄청나게 표독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하더래요. 저 집안 놈들은 다 썩을 것들이라 다 뒤져야 된다고. 내가 싹 다 죽일 거라고. 싹 다 죽일 거니까 할매도 빠져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할매가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니 뭔데 자꾸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 만다 하노. 니가 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 합당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계속 그 소리만 늘어놓더래요. 죽이겠다고. 협박만 하더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니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니 대체 뭐고? 막 하니까 봤던 중년 남자하고 할머니하고 뒤에 또 나오더래요. 3명이서. 3명이서 싹 나와가지고 그 애를 싹 데리고 없어지더래요. 할머니가 아 이것들이 얘기를 안 하네. 이것들 한번 다시 끄집어내야 봐야겠다 하고는 굿상을 펼쳐가지고 굿을 하셨대요. 거기서 불러오겠다고. 굿판이라고 또 오기는 왔대요. 그래 할머니가 애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물어봤대요. 정중하게. 저 어르신 무슨 원한이 있어갖고 이 집에 자꾸 해코지를 하십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할머니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수 없는 집안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사람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죽어야지.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무슨 죄인데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하냐고. 무슨 원한이길래.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기 싫다고. 필요 없다고 이런 거 다 하고 또 없어지더래요. 얘기를 해줘야지. 짜증나게. 그래 할머니가 막 승질나고 이것들 다 끄집어내갖고 다 끌고 갈까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 혹시 집안에 뭐 남아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느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먼 친척 중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그분한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나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셨대요. 혹시 뭐 그 집에 왼쪽 오른쪽 집이 있는데 오른쪽 집이 뭐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느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사실은 그 오른쪽 집에 옛날에 우리 먼 친척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거기서 무당을 하셨다. 무당을 하셨는데 그게 좀 뭐 안 좋은 걸 하셔가지고 갑자기 급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할머니가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세탄이다 싶은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아이고 어머니 보니까 이 집에 세탄이 한 마리가 들어앉은 것 같다고. 저 오른쪽 집에. 네. 그거 기운 누르려고 집 짓고 때마다 그 조각상 같은 거 집어넣은 것 같다고. 그 기운을 달랜다고. 집어넣었는데 아버지가 그 세탄이한테 급사 당하시면서 집이 무너지니까 그 누를 기운이 없어갖고 이렇게 된 것 같다. 얘기 설명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 세탄이는 원래 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치. 원한 덩어리니까. 안 멈출 거라고
이거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멈출 거라고. 그 세타니에 대해서 오른쪽 집에 아빠님 그래도 네.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세탄이는 그냥 연매라는 거예요, 연매. 네네. 어린아이 귀신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걸 갖다가 뭐 죽통이나 이런 데 봉해가지고 부려먹는 거예요. 네. 그 귀신을 부려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진짜 악독한 짓인 거예요. 영빨 떨어진 그 무당이 신을 못 받으니까 신 대신해서 연매라고 그 세탄을 만들어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 처음에는 네. 되게 착하고 말 잘 듣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무당의 힘보다 커져가지고 통제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자꾸 해야 하는 거지. 그런 귀신이 된답니다. 예. 그 옛날부터 있던 주술이랍니다. 연매라고.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우가 될 수도 있고 개, 뭐 고양이,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예. 그거를 한 것 같다 어머니. 근데 이건 진짜 달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원한 풀어주는 게 쉽지 않다. 어떻게 풀겠느냐고. 조상 중에 누구 한 분이 욕심 때문에 그거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그 세탄이가 자기 원한을 풀고 당신들을 용서해줘야지 이게 끝이 난다. 안 그러면 계속 따라다닐 거다 이건. 게다가 그동안 10년마다 한 번씩 아버지가 조각상을 넣어가지고 달래주는 걸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터진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을 샀던 작은 집을 먼저 폭삭 주저앉히고 이 집도 폭삭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이 집에는 운 좋게 이 집의 나쁜 기운을 전부 다 오른쪽 집으로 다 몰아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가 10년 주기로 나쁜 기운을 다 몰아다가 저쪽에다 계속 던져준 거라고. 세탄이한테 먹이로 계속 먹이로 준 거라고. 와. 그 원한 심었네. 키우지 못하게 계속 던져준 건데 예.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하시면서 뭐 해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뭐 알려주고 그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처음에 그냥 아싸리 세탄이 부렸던 그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달래줬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달래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오른쪽 왼쪽 집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기운을 평행하게 맞추다가 나쁜 기운을 자꾸 오른쪽으로 주고 왼쪽으로는 좋은 기운만 계속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른쪽 기운이 더 세지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한마디로 밸런스가 깨진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내가 해도 힘들 거고 다른 누구를 불러와도 힘든데 내가 그래도 한번 달랠 수 있을 만큼 달래보겠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너네가 세탄이가 되는 줄도 몰랐고 나는 그저 그런 원한만 있는 귀신인 줄 알았다. 너네 원한 충분히 내 이해한다. 사람들 욕심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너네 부려먹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대로 보내주지도 않고 이 집에 계속 묶어가지고 계속 너네가 뭐 할 때마다 누른 게 그 큰 죄라는 건 안다. 충분히 벌 받을 만하고. 그런데 욕심냈던 작은 집은 어떻게 해서든 너네가 복수를 했지 않느냐. 사람들 많이 해치고. 근데 왼쪽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께서 그래도 때마다 너네 챙겨주고 너네 한도 달래주려고 노력도 하셨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네가 한 발 물러나주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셨대요.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하고 중년 남자는 알아먹더래요. 그러니까 세탄이가 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올라갔대요. 오늘 풀고 올라갔는데 이 애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네네. 마지막에 만든 세탄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애가 주도를 한 거예요. 할머니하고 중년 남자가 악에 받쳐갖고 그 집안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애가 괴롭힌 거예요. 애가. 명령하고. 애가 원한이 사무처가 그 힘이 제일 센 거예요. 네네. 나머지 두 명은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다가 힘이 다 빠질 때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탄이 만들어갖고 부려먹는 도중에 급사를 한 거예요. 도중에 급사를 하고 얘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걔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려고 할머니가 아이고 아야 내가 좀 풀어줄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네가 뭐 세탄이가 된지 얼마나 된지 나는 잘 모르겠다마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널 뭐 죽여가고 세탄을 맞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어디 뭐 애장터나 이런 데 묻혀있는 거 꺼내와가지고 한 거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어머니하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들을 보니까 우리 손자 같아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안 된대. 끝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집안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고 계속해서 달려들더래요. 막에 받쳐갖고.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은 나도 방법이 없다. 나도 사람이잖아. 그지? 나도 사람이지. 게다가 어떻게 보면 내 손자하고 인연이 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가 계속 이렇게 땡깡을 피우면 내가 강제적으로 널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이 할머니는 그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가 불쌍하고 그래서 너네 얘기도 들어주고 살아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화해시켜갖고 보내는 게 내가 하는 얘기는 한데 우선적인 거는 사람의 일을 먼저 돕는 거라고 나는. 네. 어디까지나 사람이 우선이지 영가가 우선이 아니다. 게다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어떻게 보면 조상이나 악독한 짓을 한 거지 여기 있는 이 어머니하고 아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날벼락이라고. 어떻게 보면 날벼락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한 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때 되면 괴롭히고 애 저렇게 막 삐쩍삐쩍 마르게 만들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좋게 얘기할 때 말 듣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도 안 물러서 할머니가 그러면 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되겠다. 나는 뭐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잠자코 보고 있으라고 하고는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차피 작은 집 사람들 다 죽어갖고 재산이 넘어온 거예요. 네. 이미.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저 터를 허뭅시다. 대문도 그냥 다시 하나로 만들고 담도 하나로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흙은 다 파내고 새흙으로 다시 채우시라고. 네네. 어차피 세탄이니까 저기 긁어내면 다 나오게 된다고. 어차피 지금 뼈가 다 가루가 됐을 거니까 걷어내시라고. 그거를 흙을 다 걷어냈대요. 네. 그러니까 흙을 걷어내는데 꼬마애가 막 울고불고 막 난리 치더래요. 왜 그러냐고 막. 나는 원한을 풀지도 못했는데 왜 자꾸 뭐 저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하냐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막 악을 막 빡빡 쓰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내가 얘기 들어주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알아듣도록 얘기도 하고 뭐 좀 원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대신해서 내가 빌어주겠다 했는데도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운 거 아니냐고. 나는 어떻게든 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가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단은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는 그 집안에 있는 마당에 있는 흙을 다 그냥 긁어냈대요. 돌이고 뭐 정원에 있는 거 나무고 뭐고 싹 긁어냈대요. 그냥 담도 예. 다 부시고는 그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냥 버렸대요. 다 가가지고 싹 다 버리고 그 집에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다가 흙을 다 쓸어 넣은 거예요. 네. 다 쓸어 놓고는 어떻게 할래? 계속해서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 거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오게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여기다가 묶어둘 거고 네가 지금이라도 원한다면은 내가 네 원을 풀어줄 의향이 있다. 어떻게 할래? 물어보셨대. 그러니까 입이 삐쭉 튀어나오더래요.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뭐 어떡하게 잘못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뭐 발광해도 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하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막 이러는 거야. 뭔데?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은 올라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나 할머니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내 따라와서 뭐 하그롱 하니까 그냥 뭐 할머니한테 있으면 할머니가 뭐 밥도 차려줄 것 같고 할머니가 뭐 그래도 때 되면 나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해줄 것 같아서 따라가면 안 되냐고. 할머니가 그래? 그럼 따라오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집에 올라면 규칙이 하나 있다 그러네. 예. 뭔데요? 다른 사람 놀래키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차려주는 밥 그냥 먹고 조용히 있다가 네가 원이 풀리면은 그때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오면 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너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원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귀신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얌전히 있다가 네가 원이 풀리면 그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구마. 그러니까 이 할머니 따라갈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 묶어둘 수밖에 없다고 너를 이 모단에다가 흙이랑 같이. 네. 어떻게 할래 하니까 마음이 안 들지만 뭐 그래도 할머니 집에 다른 귀신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가서 뭐 지내보지.
마음에 안 들면 할머니한테 얘기해주면 할머니가 다시 다른 데 알아봐 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단은 뭐 가가지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딴 데로 옮겨줄 수는 있는데 딴 데로 옮기게 되면 아마도 네가 또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어른한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내가 아는 어른들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거기 가면 네가 힘들 거라고. 그 어른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제사 받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때 음식 받아 먹고 그 정도밖에 못 할 거라고. 네가 거기 설칠 수도 없을 거고. 근데 내가 가면 나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밥 차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래 하니까 꼬마가 그래도 뭐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럼 할머니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할머니가 네. 그래 고맙다. 그래도 네가 뭐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고 그 원한이 큰데도 이렇게 풀고 저 불쌍한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 보니까 니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자고 그렇게 했노. 응? 그 벌이 작은 게 아닌데 내가 참 안타깝다. 네가 그렇게 되기 전에 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난 그게 좀 안타깝다.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멈췄으니까 남은 시간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가 대신 빌어줄 테니까 조용히 있다가 네가 원할 때 그때 풀고 올라가면 되니라 하고는 또 걔를 데리고 오셨대요. 손자는 휴가 복귀할 때 돼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내가 데리고 왔다. 여기 집에 마당에 둘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네. 원래 나쁜 애는 아닌데 원한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그렇게 했나 보더라. 그래도 늦었지만 너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다행히 운 좋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앞으로도 잘 챙겨주라고. 앞으로도 잘 챙겨주고 혹시나 뭐 다른 귀신들이 해코지 하려고 하면 네가 도와줘래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대단하시다. 부대 복귀해가지고 돌비한테 얘기를 했대요. 휴가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네. 뭐 김상면이 할머니가 뭐 도와주셨다고 뭐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고 어머니가 김상병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만 했습니다. 막 그랬고 그래 나도 할머니한테 뭐 자세한 건 못 들었다. 근데 할머니가 뭐 그 너네 집에 있던 귀신 우리 집을 데리고 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김상면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할머니가 데려온 귀신들 많다고 마당에. 귀신들 많은데 나한테는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귀신들이라고 나한테 모습도 안 보여준다고 나한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면 김성민 할머니는 무당이시냐고 그러니까 몰라 남들이 무당이라고 하니까 무당인 걸 알았지 우리 할머니는 뭐 집에서 굿도 안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근데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고맙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굿을 엄청 했대요. 예.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굿을 엄청 했는데 아무도 못 풀었대 그걸. 무슨 할머니가 있다 이 소리만 하고 이 집에 뭐 터가 안 좋다 막 이런 소리만 하고 풀어주지는 못했대요. 굿을 해도 막 해결이 안 됐는데. 네. 근데 김상민 할머니가 오시니까 뭐 단번에 해결이 됐다고. 김상민 할머니 뭐 대단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손자가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모른다고. 뭐 집에 있는 적도 잘 없고 맨날 어디 뭐 일 나가신다 그러고 가시고 뭐 며칠 있다가 훌쩍 가셨다가 훌쩍 돌아오시고 뭐 어쩔 때는 몇 달 동안 나가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만 봐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뭐 굿 어떻게 하시나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네. 너도 뭐 앞으로 뭐 군생활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뭐 귀신도 안 보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전역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자가 전역할 때까지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만들었대요. 운동도 시키고 막 깡마른 몸이었는데 운동 막 시켰대요. 강제로. 야, 네 몸이 그따위니까 귀신이 자꾸 그러는 거야. 해코지 하는 거야. 만만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고 운동도 시키고 막 강제로 막 밥도 막 먹이고 밥 먹기 싫다 그러는 거 막 억지로 입 벌려갖고 네 안 먹으면 죽는다 하고 막 기소받고 막 사람 만들어가지고 전역할 때는 먼저 전역하긴 했지만 전역하면서 그래 뭐 일 있으면 연락하고 뭐 종종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이 끝났대요. 그렇게. 이야.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그러면 그 돌비 신병 그 사람을 어쨌든 그 홀려가지고 해했지만 뭐 처벌이나 이런 것도 받았겠죠? 뭐 그렇겠죠. 돌비가 일단은 뭐 선임을 총으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뭐 멀쩡하게 건너갔겠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지. 뭐 처벌은 받았겠죠. 저는 뭐 군대 얘기에 그렇게 흥미가 없기 때문에 야 돌빌병은 뭐 처벌 받았냐?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안 궁금한데 그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그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긁어준 거예요.
가려운데. 아니 무슨 뭐 어. 처벌 받았겠죠. 뭐 그렇게 그럼요. 근무 중에 초병을 폭행했는데. 군대에서는 당연히 절대 뭐- 그런 거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넘어가요? 뭐. 이상하게 제가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불비신병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아빠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네.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왜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이런 또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군대 관련된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손자분과 그때 당시에 신병이 인연이 되어서 만신할머니까지 출동을 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였고, 세탄이 이런 또 악독한 귀신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그런 신기하고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